자, 리플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리플과 SEC가 서로의 항소를 철회하는 서류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로써 2020년 12월 22일부터 진행됐던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법적 분쟁이 바로 오늘 종료가 된 건데요. 아시다시피 리플 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법적 지위를 판가름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은 시장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런 덕분에 우리 리플 가격도 지금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자, XRP의 가격 조정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소송으로 인한 상승 또한 차트를 완성시키기 위한 움직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릴 거지만 리플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보면 소송 종료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느낌인데, 리플이 납부한 벌금이나 SEC와 같이 이제 법원에 요청했던 판매 금지 명령 등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 여기서 뭐 한락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적으세요.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여기가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리플이 또 올라와서 4,600원, 500원 왔다 갔다 비비고 있네요. 리플 가격이 지금 여기서부터 10%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코인 공화국 구독자님들만큼은 이런 무빙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고점 갱신, 이거는 당분간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차트 분석의 기본은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거래소 차트가 신뢰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바이낸스 현물 차트 보겠습니다. 자, 형님들,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눈이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하얀 배경은 안 쓰려고 하는데, 우리 형님들이 업비트를 많이 쓰시니까 최대한 이 트레이딩 뷰 차트도 업비트 분위기가 나게 차트 배경이랑 제가 봉 색깔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거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눈이 뭐 좀 오래 보면 피로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영상 녹화할 때만큼은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일봉인데요.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저점이 이제 한파동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시간 차트로 보면 여기 고점 만들어지기 직전 조정, 요 부분이 이제 강세 삼각형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파동이 마무리, 그리고 여기서 한파동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 B, C로 한 번 더 떨어지는 게 이게 합리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A, B, C 조정이 나오면 이 조정의 이름은 플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플랫 패턴은 가격보다는 기간 조정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플랫도 보면 이 B파가 A파를 얼마나 되돌리느냐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A파의 시작점을 B파가 넘겼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강한 파동 B가 출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B파의 고점이 지금 보면 A파를 피보나치 찍었을 때 101%부터 123.6% 사이 구간에 위치하고 있죠. 요 뭐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A파 시작점을 넘겨서 되돌리고 플랫이 나오면 이거는 강한 파동 B다. 자, 이렇게 강한 파동 B가 나왔을 때는 이제 C파동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2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A파 길이와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연장이 돼서 나오거나 2가지밖에 못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연장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연장 플랫이 출현하게 되면 최소 이 B파 길이의 1.618배 그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리플이 최소 못해도 이제 500원 정도까지는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B파가 A파의 시작점을 넘겼기 때문에 A파 길이와 1대1 정도 비율로 나오는 이제 불규칙 플랫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자, 보통 이런 불규칙 플랫 패턴이 출현하면 직전 고점이나 저점을 조금씩 깨면서 횡보하는 박스권을 그린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B파의 종점도 보면 A파의 1.13을 딱 찍었거든요. 1.13, 이거 기억나시죠? 대표적인 휩소 레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강세 삼각형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 고점이 이제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109K 고점을 찍었을 때도 그때도 이제 똑같은 패턴이 출현을 했죠. 그래서 한 4달 정도 조정이 이어진 뒤에 다시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리플도 보면 못해도 한 3달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아직 이 조정 앞에 나온 조정은 이만한데 요만큼밖에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힌트는 많이 없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서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한 거는 한 이 정도 구간까지 하락하는 거는 리플이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이 여러 가지 근거가 또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 나온 전체 상승 파동의 0.618, 61.8% 되돌림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ABC 플랫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A파 대 C파 비율이 1대1을 살짝 넘기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 요 채널 기억나시죠? 리플이 계속 지지 저항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그 채널이 지나가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떨어지면 원화 가격으로는 한 2,200원, 300원 요 정도가 유력하지 않나 싶은데 업비트 차트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고점이 지금 갔죠. 그리고 이 꼬리들도 보면 길이가 상당히 막 지맘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 가격은 대충 이제 파동 모양이 어느 정도는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또 그때마다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원화 대응을 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오늘 오전에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박스 구간 제가 생각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여기서도 이제 일부 수익 실현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움직임 있을 때마다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것이고, 리플은 그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좋은 겁니다. 조정이. 아직까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리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에 적합한 코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꾸준하게 매수만 하면서 모아가도 수익은 분명히 나는 코인이지만, 기왕이면 제 분석 보시면서 좋은 자리에서 같이 진입하고 또 이제 분할익절 할 타이밍도 제가 알려드리죠. 이런 식으로 같이 물량을 늘려 나가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죠? 자, 분명한 거는 우리는 아직도 너무 이른 타이밍에 리플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리플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SEC와 리플이 각자 항소를 철회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이었나요? 지지난달이었나요? 리플이랑 SEC가 그 법원에다가 합의했다고 뭐 막 써서 제출했다가 시겁을 했죠. 그때 막 판사가 아니 짜스들아, 소송이 뭐 어디 장난도 아니고 절차와 형식이라 하는 건 뭐 어디 이건 뭐 엿박 까먹었나 이러면서 막 판사가 극대노를 냈습니다. 그때 이제 벌금 1억 2,500만 달러 중에서 이제 7,500만 달러를 저그들이 합의해서 막 셀프로 감면, 그리고 막 1심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인정했던 증권의 범위였죠. 리플이 초기에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XRP를 판매했던 거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금지하는 판결을 고마 빠꾸시켜달라 이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지금 리플은 기관들을 상대로도 ODL 방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방식이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2019년 3분기죠, 그죠? 그때까지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을 썼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끼워 팔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 쪽에서도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낸 거지만, 이 판결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리플이 XRP를 유통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쁜 경우를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XRP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판매하는 거를 전면 금지하는 판결, 요런 게 이제 남아있는데, SEC가 그랬던 것처럼 무슨 막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거 야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 같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그때 가서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법정 가서 다투면서 막 시간을 질질 끌겠죠. 이럴 경우가 생긴다면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리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자, 지금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리플 쪽에서도 판결에 대한 번복 이런 거를 요청했던 건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양측이 항소를 기각하고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벌금 7,500만 달러 더 냈다고 이걸 뭐 못 돌려받았다고 문제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건 이거라는 겁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1심 판결 내용 중에서
판매 금지 명령에 대한 거. 자, 그리고 지금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9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재밌는 연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연준 이사회 공석에다가 트럼프 충성파로 불리는 이 스티브 미란을 지명했습니다. 미란이 하니까 이 여자 이름 가지고, 근데 여자 아닙니다. 요 아저씨인데, 자, 이 사람이 그 백악관에서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이 관세 정책을 실무 차원에서 설계한 사람이기도 하고, 연준을 갖다 막 뿌리부터 갈아치워야 된다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주장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트럼프가 8월 1일 날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와, 연준 이사회에 공석이 생겼네요. 아주 기쁩니다. 아마 금리를 낮추지 않는 미스터 투 레이트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나간 모양입니다. 자, 어디 그럴 리가 있나요? 이거는 100% 압박, 아니 협박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번 연준 의원 쿠글러라는 사람이 사임을 한 거거든요. 이 쿠글러의 사임에는 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뭐 연준 의원이 사임하는 거는 뭐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사임을 발표하고 실제로 퇴임하는 때까지 이제 딜레이가 좀 있었거든요. 이 딜레이 되는 기간 동안 금리 결정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 포함 투표를 아예 안 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발표 후에 8월 8일 날 바로 퇴임,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5일 만에 이행된 것도 처음입니다. 자, 우리 직장 댕기시는 행님들은 아시겠지만 퇴직 예정자, 그러면 뭐 그 직장에서 근무도 두려울 게 없는 상태겠죠. 자, 그런데 쿠글러는 이번 금리 결정에 투표를 하든가 말든가 결과는 금리가 동결될 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쿠글러가 투표를 안 했다는 거는 투표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혀 선례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어차피 쿠글러가 뭐 금리 인하해야 돼요 이렇게 투표를 해도 금리 인하가 안 되는 거는 뻔한 거였는데, 여기다가 투표를 아예 안 했다는 거는 100%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임 이후에 5일 만에 그만둔 것도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최소 한 달에서 3달 정도까지 이제 텀을 두고 그만두는데, 5일 만에 물러났다는 거는 이거는 뭐 한 달을 채우면 안 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압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쿠글러가 8월 8일 날 그만뒀거든요. 이것도 좀 시기가 교묘해요. 왜냐면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가 이게 미국 상원의 워크 피리어드입니다. 이 워크 피리어드라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지역구로 돌아가서 민원 처리하고 막 지역 행사 참여하라고 의회에서 미리 이런 기간을 정해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의회가 아예 쉬는 거예요. 자, 의회가 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통 이제 연준 이사가 사임하면 후보를 지명하는 데만 한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상원이 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휴회 중이에요. 트럼프가 상원 동의 없이 공석에다가 바로 이렇게 스티븐 미란을 앉힐 수 있던 이유가 이거였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빠른 금리 인하 이거는 이미 물 건너갔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뭐 50bp, 75bp 내린다고 이거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얘기했잖아요. 진짜 아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금리 인하 폭을 곧 뉴스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한 번에 막 2% 인하, 3% 인하. 트럼프는 진짜 한다면 합니다. 이 어지간히 미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뭐 200bp, 300bp 하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됐지만 점점 더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4분기에는 뭐 나스닥이고 우리 코인 시장이고 어마어마한 유동성 잔치가 펼쳐지면서 진짜 시장이 그야말로 미쳐 날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디오스.